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싱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곧바로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을 위해서 먼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해주고, 자, 제가 편의상 복사 붙여넣기로 대체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앞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데이터란 이름의 파이썬 딕셔너리를 입력해주고 컬럼과 인덱스도 명시를 해줬습니다. 자, df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로 출발해 봅시다.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선택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보시는 year라는 열만을 얻고 싶은 경우에 df하고 year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자, 이 앞뒤에는 대괄호가 입력이 돼요. 실행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year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인덱스와 같이 추출이 됐죠. 이 year의 값들이 인덱스와 함께 표시되는데, 이게 잘 보면 생긴 게 아까 앞에서 다뤘던 시리즈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열 또는 하나의 행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 이와 같이 시리즈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열을 가져올 때 아까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제가 df 하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도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하고 이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것을 사용하시고 익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복수개의 열을 가져오고자 할 경우에는 df하고 대괄호를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대괄호에다가 가져오고자 하는 열의 이름을, 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명시를 해줬죠. 이렇게 명시한 뒤에 시행을 하면은, 자, 위에서 봤던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year라는 이름의 열과 point라는 이름의 열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괄호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이 명시된다는 점을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정 열을 이러한 식으로 선택을 한 뒤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일괄적으로 대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 nan으로 표시되었던 이 페널티 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널티 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nan으로 표시되는 건 싫으니까 여기다 일괄적으로 0.5를 입력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실행을 한 뒤에, 자,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이 페널티 열에 모든 값에 0.5가 대입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값을 대입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페널티 열을 선택한 뒤에 여기에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명시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보면 이번엔 페널티 열의 각 행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이 순서대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입력되는 값은 파이썬 리스트나 혹은 numpy의 array 형태의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존재하는 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열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 페널티까지 열 외에 그 지로스라는 이름의 열을 우리가 새로 추가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는 기존에 존재하는 열을 선택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렇게 새로 추가할 열의 이름을 명시를 해준 뒤에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할 값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numpy에서 제공하는 aran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대입한 뒤에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G로서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의 값이 이 행마다 순서대로 대입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열을 선택한 결과가 시리즈란 점에서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열의 값을 입력할 때에도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시리즈의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제가 VA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리즈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가 존재한다고 했죠. 제가 인덱스를 2, 4, 5라는 것만으로 구성된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를 정의를 해준 뒤에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that이라는 이름의 열을 추가할 것인데, 거기에 값으로 바로 위에서 정의한 val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를 값으로 쓴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생긴 걸 보시면, 자, 아까 원래 val에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가 2, 4, 5였잖아요. 이에 대응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만 이 that 열의 값이 마이너스 1점이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기존의 val이라는 이름의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덱스에 대해서는 nan 값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열의 값을 파이썬 리스트나 혹은 numpy 어레이로 입력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다스 시리즈로 입력하는 경우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새로운 열의 값을 추가를 할 때 그 값을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던 값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net point라는 이름의 열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계산을 할 때 포인트라는 열에 해당되는 값에서 페널티라는 이름의 열의 값으로 뺀 것을 이렇게 net point 열의 값으로 저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high point라는 열을 추가를 하는데, 이 열은 우리가 net point라는 열의 값을 참조를 해봤을 때 이게 2.0으로 보다 큰 것인가, 이걸 가지고 했을 때 2.0보다 크면은 high point라는 열의 값에 true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들어가는 열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열을 새로 정의한 뒤에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의도된 대로 새로운 두 개의 열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존의 열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삭제할 열을 del 키워드 아시죠? del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삭제할 열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high point다. 네, 일반적인 열 선택 코드를 입력해주고 그 앞에 del 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그 열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가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net point도 삭제를 하고 zeroes도 삭제를 한 뒤에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추가했던 이 세 개의 열이 삭제가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열을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열이 매우 많아지잖아요. 뭐 이렇게 한 20개, 30개 이상으로 많아지면은 이걸 항상 데이터 프레임의 정체를 이렇게 보면서 출력을 하기에는 이게 화면 바깥으로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건 컬럼이 어떤 컬럼이 있는지만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스 변수를 확인해서 항상 현재 존재하는 컬럼들, 열들을 확인을 하고 항상 트래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 현재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덱스의 이름을 편의상 정의를 해주고 컬럼의 이름을 정의를 해준 뒤에, 자, 이 상태로 계속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을 선택하고 조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에 앞서서 먼저 경고드릴 점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numpy와는 다르게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행을 인덱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열을 인덱싱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바로 위에서 소개했던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더욱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판다스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인덱싱 방법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인덱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그냥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3으로 바꾸고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df 0부터 3까지 라고 숫자 인덱스를 붙인 뒤에 이걸 실행을 하면은 현재 붙어있는 실제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이걸 무시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각 행을 numPy의 어레이 인덱싱처럼 선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인덱스 0부터 3 하나 낮은 값인 2까지의 범위 인덱스로 실제 1행부터 3행까지를 가져옵니다. 한편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해서 범위 인덱싱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덱스가 2인 행부터 4인 행까지인 2행부터 4행까지를 가져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이런 인덱스 보세요. 이게 아까 열을 사용할 때 했던 인덱스랑 굉장히 헷갈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쓰면 쓸수록 이런 인덱스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비추하는 그런 인덱싱 방식이며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거는 진짜 딱 봐도 위에서 열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코드와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특히 실제 인덱스를 사용하여 범위 인덱스를 수행하는 방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이렇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을 선택하고자 할 때 제가 지금부터 권장드릴 방법은 .loc라는 함수나 혹은 .iloc라는 함수, 이 두 종류의 함수만을 사용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oc 함수는 실제 인덱스를 사용하여 행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df의 loc 라고 한 다음에 2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인덱스가 2인 행의 값을 모두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행을 가져올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리즈의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df.loc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인덱스 값에 대한 범위 인덱싱을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인덱스가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행의 모든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loc라는 키워드가 재밌는 점이 이렇게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열을, 컬럼을 사용해서 열을 가져올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부터 4까지의 인덱스의 값들 중에서 이 포인트, 열의 값만을 가져오고자 할 경우,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콤마 다음에 컬럼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부터 4가지의 행 중에서 포인트에 해당하는 열의 값만을 가져왔죠. 자, 이 역시 시리즈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안내했던 그 한열 선택하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df.loc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콜론 인덱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결과와 완전히 똑같이, 자, 이어라는 컬럼을 가지는 열에 해당하는 모든 값을 가져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결과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이상 열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LOC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모든 행에 대해서 이어라는 이름의 열과 names라는 이름의 열로만 구성된 그런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유사한 맥락에서 LOC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 범위 인덱싱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 컬럼에 대해서 범위 인덱싱을 사용하면 동시에
인덱스에 대한 범위와 컬럼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를 발췌할 수 있는 형태로 범위 인덱싱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새로운 행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df.loc를 활용을 하면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1, 2, 3, 4, 5까지의 인덱스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6라는 이름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의 값을 우리가 넣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치 일반적인 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꼴을 붙인 다음에 이 각각의 아까 어디있죠? 이 새로운 6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으로 들어갈 값들을 파이썬 리스트의 형태로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는 제가 잘못 쳤네요. 자,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실행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보면, 자, 원래 1, 2, 3, 4, 5까지라는 인덱스밖에 없었는데 6라는 인덱스가 생겼고 그 6라는 인덱스에 대응되는 값이 제가 명시된 값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loc를 사용하여 새로운 인덱스의 행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입할 값을 파이썬 리스트 혹은 numpy 어레이의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을 기억하기 싫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loc라는 형태의 사용법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 인덱스와 컬럼에 기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행과 열을 아주 손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아까 .iloc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numpy의 어레이 인덱싱 방식으로 행을 가져올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iloc라고 하고 3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3에 해당하는 행을 내용을 모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덱스 3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잖아요. 이 4에 해당하는 행을 모두 가져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마치 어레이 인덱싱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df.iloc를 사용을 해서 자 이와 같이 행과 열에 대한 범위 인덱싱도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과 열의 인덱싱을 할 때 그 인덱스를 띄엄띄엄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행 인덱스의 어떤 리스트 형태 그리고 열 인덱스의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덱스만을 명시하여 필요한 행과 열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혹은 이렇게 해서 인덱스 1부터 4 하나 전까지니까 3까지에 해당하는 열의 모든 행의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때 자, 이런 iloc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행 인덱스 1 그리고 열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값 하나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iloc의 사용법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numpy 어레이 인덱싱 방식으로 특정한 행과 열을 아주 손쉽게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데이터 프레임의 행을 선택하는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들고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loc와 혹은 .iloc만을 사용하여 행을 선택하고 조작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혼란이 적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불리한 인덱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열이나 행을 선택할 때 불리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보고 있는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살펴보고 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어열의 값이 2014보다 큰 행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어라는 이름의 열에 위치한 모든 값을 선택한 뒤 이것이 2014보다 크다 라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numpy 어레이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불리언 시리즈가 얻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값이 2014보다 큰 위치에는 true를 그리고
그 외에는 false가 들어가 있는 시리즈인데요. 이것을 저희는 마스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는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ROC를 사용을 해서 이것이 2014보다 크다라는 것을 행 부분의 인덱스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열에는 컬런을 입력해 준 뒤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2여가 2014보다 큰 부분, 즉 마스크의 true에 해당하는 행만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죠. 자, ROC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names가 killho다 라는 행만을 선택을 하고, 이때 열로 이 두 개의 열만을 가져오겠다 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s라는 열의 값이 killho인 행의 값들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ames와 point 열에 해당하는 값만을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포인트 열의 값을 기준으로 불리언 인덱싱을 하고 싶은데, 만약 사용할 조건이 여러 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numpy에서와 유사합니다. ROC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마스크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AND 연산자를 여기다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 열의 값이 2보다 큰과 동시에 3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행만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포인트 열의 값이 2와 3 사이인 값에 해당하는 행들의 모든 컬럼의 열의 값을 가져온 이런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불리언 마스크와 마스크 간의 이 AND 혹은 뭐 OR는 막 이런 거였죠. 이런 거. 네. 이런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불리언 인덱싱을 활용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행의 특정 열의 값에 새로운 값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C를 사용을 해서 df 포인트 열의 값이 3보다 크고, 이때 그러한 열 중에서 행 중에서 페널티의 열만을 선택을 해서 그 값에 0을 대입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실행한 뒤에 df를 확인하게 되면은 원래 페널티 이전에 포인트 열의 값이 3보다 컸던 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이거일 텐데 이 두 개의 행의 페널티 값에 우리가 0을 대입한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타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기본 인덱싱과 불리언 인덱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 연습하시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